그리고 C부터는 거의 미세라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칼슘에 의해서 미세라가 방해되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약과 식품과 건강에 대한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만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건강나눔의 정세훈 약사입니다. 루테인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죠? 국내 건강기능식품 눈영양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루테인. 칼슘과 마그네슘도 순환의 문제, 그리고 뼈의 건강, 특히 또 마그네슘은 피로와도 워낙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뜻이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소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소화에 대해서 배울 때 위에서는 위산과 펩신이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그리고 내려오면 담즙이 분비가 돼서 지방 소화를 돕는다. 자, 요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가물가물하신가요? 이 담즙이 지방 소화를 시켜준다가 아니라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돕는 방식이 미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방 소화를 돕게 됩니다. 미셀화가 무엇이냐면은, 건강식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크릴 오일이 물에 녹는 기름이라고 해서 주목받았던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크릴 오일이 물에 녹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안에 인지질, 그러니까 물에도 친하고 기름에도 친한 인지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미셀화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과 친한 부분과 물과 친한 부분을 함께 갖고 있는 그 담즙산이 기름과 혹은 기름에 녹는 영양소들,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변형시켜주는 게 미셀화 과정입니다. 즉, 지방이 흡수되고 지용성 영양소들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 미셀화 과정이 잘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 된 겁니다. 루테인뿐만 아니라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이런 카로테노이드계 색소들, 얘들은 모두 물이 아니라 기름에 녹는 성분들이고, 이런 미셀화 과정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야만 하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이런 금속성 이온들이 이 미셀화 과정을 방해합니다. 관련된 문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문헌들 중에서 한눈에 보시기 쉬운 문헌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보시면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나트륨과 아연, 이렇게 네 가지 금속 이온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베타카로틴,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라이코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루테인, 그리고 네오잔틴. 네오잔틴은 루테인이랑 비슷한 색소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모두 카로테노이드 색소라는 큰 범주 안에 묶여있는 그런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자, 먼저 칼슘을 보실게요. 0, 250, 500, 1000, 이렇게 네 가지 농도로 진행된 실험이고요. 참고로 이 농도 설정은 일반적인 그 칼슘 권장량,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농도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 보충제 같은 걸 먹었을 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A 그래프, 그러니까 전혀 칼슘 이온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B 그래프는 훨씬 미세라가 방해를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C부터는 거의 미세라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칼슘에 의해서 미세라가 방해되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역시 강하게 미세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칼슘보단 덜하긴 하지만 루테인의 마그네슘 300mg/L 그래프를 보면 50% 이상 저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나트륨은 거의 영향이 없었고요. 아연 같은 경우도 약간은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영향을 유독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칼슘, 마그네슘과 루테인은 절대로 같이 먹을 수 없는 걸까요? 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루테인도 식사하고 드셔야지 흡수가 높고요.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공복에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 있고 식후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같이 들어있는 비타민 D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가 많이 권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상으로 겹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방법은 시간 간격을 충분히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미셀화 과정만 방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루테인, 카로테노이드 색소가 충분히 다 흡수된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이 투여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칼슘과 마그네슘은 아침, 저녁에만 드시고 점심때 루테인을 드시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고요. 나는 죽어도 점심때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을 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만약에 드시는 칼슘, 마그네슘이 킬레이트 제품이라면 차라리 칼슘, 마그네슘을 공복에 드시고 루테인을 식후에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위장장애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은 꼭 식후에 먹어야 된다, 혹은 비타민 D는 식전 식후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비타민 D 농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꼭 식후에 먹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어쩌겠습니까? 루테인 흡수율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같이 드시거나 루테인을 공복에 드시는 수밖에 없겠죠. 루테인과 칼슘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면 크게 위험하다 이런 건 없지만 기껏 돈 들여서 영양제를 샀는데 반도 흡수를 못하면 안 되겠죠. 섭취 시간 설계 잘 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그나마 다행일까요? 칼슘 마그네슘이 루테인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흡수에 방해받거나 이 영향은 크진 않습니다. 이상 칼슘 마그네슘이 루테인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내용을 전달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2번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